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들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가 더 안 팔리고 있죠.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서울 강북구에 있는 땡땡땡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대수가 3,830세대. 그래요. 세대수만 그냥 3,830세대이므로 세대수 자체를 놓고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의 매물이 현재 121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또한 55개가 나와 있고 월세는 17개가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될 부분, 아파트를 팔겠다는 매물이 121라는 거죠. 그러니까 3,830분의 121개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아파트 세대수 31당 이제 한 개의 매물이 팔겠다는 매물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다? 제가 보는 점은 그만큼 가수요들이 많이 샀다. 가수요들이 많이 샀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재미가 없는 시점이 도래가 되니까 서로 팔겠다고 매물이 이처럼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전세 매물이 지금 55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야, 이 전세 또한 만만치가 않겠죠. 지금 아파트 매매 금액이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 전세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전세 매물이 55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전세금 하락 또한 이 아파트에서는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매매로 던지는 매물도 많고 전세 또한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매매 121건 지금 서로 집 팔겠다는 경쟁이 붙은 거 아닙니까? 또한 전세 또한 서로 전세를 내놓고 말겠다는 그러한 전세 경쟁이 붙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는 결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먼저 이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 가격을 놓고 볼 때 2021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7억 4,500만 원에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올해 3월 달에는 6억 8,300만 원. 그렇죠. 올 3월 달까지 분위기가 좀 작년 여름까지는 상승했고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매매 금액이 좀 떨어지는 추세였죠. 따라서 올해 3월 달에 들어서는 6억 8,300만 원으로 좀 떨어진 금액이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달, 즉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는 7억 1,000만 원, 그리고 7억 5,300만 원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돼서 실거래 가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에는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현상, 매물 증가, 전세 증가의 경우 아파트 세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요, 지방광역시에 있는 땡땡 아파트입니다. 단지 수는 280세대, 총 4개의 동밖에 안 돼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아파트 단지가 아담하죠. 세대수가 280세대밖에 안 되니까 세대수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은 단 2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아예 없고 월세 또한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파트는 이제 실거주 위주로 이루어졌다. 가수요가 많이 안 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지방광역시 이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요, 맨 밑에 있는 2021년 8월달, 11월달 1억 9,800, 1억 9천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6월달에는 2억 2,500만 원, 층수도 7층이고 오히려 이 점에서 본다면 그렇죠. 올해 6월달에 최고가를 경신하였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아파트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그리고 아파트 세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불리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세대수 많은 아파트와 지방광역시에 세대수가 280세대밖에 안 되는 아파트, 이 아파트를 놓고도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세대수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세대수가 무조건 적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대규모 아파트의 장점이 있죠. 매매 가격 상승이 쉽다. 두 번째는 쉽게 매도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 네 번째, 학교, 편의시설, 상가, 치안, 안전 등등이 장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한 다섯 번째, 집값을 올리는 커뮤니티 활동이 왕성하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죠.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 시기에는 이러한 장점이요, 장점으로 승화되지만 만약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경쟁이 붙는다. 그래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팔겠다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매물이 증가되면 결국 누가 더 싸게 파나 가격 하락 경쟁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팔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가 않는다는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세대수가 많을 경우에는요, 실거주보다는 가수요자 또한 많겠죠. 오히려 전세를 끼고 사는 그런 갭 투자자, 오로지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가격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데 조금이나마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너나 할 거 없이 매물을 던진다는 거죠. 따라서 가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금 하락 시에는 전세금이 더 떨어지고 아파트 매매 금액 하락 시에는 매매금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 시기에는 그토록 단합이 잘 된 아파트 커뮤니티 또한 집값 하락 시기에는요, 일단 내 집부터 먼저 팔고 보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집값이 올라갈 때는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몰래 일단 나부터 팔고 떠나자. 이런 생각이 이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집값 상승에는 유리하다. 분명한 사실이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매물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기준이 뭐냐? 그렇죠. 이게 몇백 세대 이상은 소규모고 1000세대 이상은 대규모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생각하는 소규모 아파트는 몇백 세대에서 한 500세대 전후 그 정도 세대수가 되겠죠.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세대수는 대략적으로 한 1500세대에서 2000세대 그 이상 되는 세대는 진짜 대규모 세대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